오 본부장님께서 제 소개를 하시면서 그 고향 얘기를 잠깐 하셨죠. 엄마 뱃속에 담겨서 바다를 건넜어요 제 삶이. 나중에 이제 좀 나이가 깬 다음에 머리가 큰 다음에 들은 얘기인데 저는 제가 당연히 서울서 태어나고 서울서 자란 서울역인 줄 알았죠. 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저를 이렇게 배고 배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셨다 했어요. 굳이 서울서 태어나지 않았으면서도 제가 꼭 진도 저쪽 서쪽의 섬이 제 고향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뭔가 있어 보여요. 서마에. 그리고 뭐 가장 큰 이유는 내 어머니 뱃속에 내가 처음 자리 잡은 날이 곧 내 삶이 시작된 날이고 뭐 나의 역사, 나의 이야기 시작된 날이죠. 두고두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정말 어떤 그 원초적인 출발점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그 태아 때부터 바다를 건넌 사람이라는 물론 이제 어거지를 쓰는 거죠. 근데 두고두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떠도는 이 인생이 왜 내 삶에 들어왔고 왜 길에 나서면은 그렇게 심장이 뛰었는지 거기서 출발하지 않았나. 어머니의 첫 여행, 나의 첫 여행이죠. 어머니와 함께한. 그래서 어제 거제를 이제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데 꼭 내 생명이 태어난 진도에 가던 다리를 건너니까요. 어릴 때는 이렇게 배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어머니 품속으로 돌아가는 기분. 그게 항상 섬에 가면은 항상 돌아와요. 희한하죠. 거제를 한 20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996년, 97년 이때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왔어요. 한 친구의 고향이 통영이었고 이 친구가 통영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한 4명, 5명 한 차에 서울서 우겨 타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거제가 이렇게 막 커졌다고 잘 기억이 가물한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가 많았었나 거제에? 이렇게 간판들이 많았었나? 오늘 이 귀한 자리 덕분에 또 그 30대 시절에 정말 즐거웠던 여행길의 추억을 되살리게 해주신 우리 본부장님이야 그 거제 감성 여행 라운지 주최 측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그냥 이야기는 별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니 세상을 떠돌게 됐고 또 떠도는 이야기를 쓰다 보니 그게 책이 되고 또 그거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행을 하라고 꼬드기는 그런 사람이 된 저희 일생 얘기, 여행 얘기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저기 화면을 좀 봐주시면은 퍼스널 지오그래피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연배들이 아마 아실 연배일 거예요. 옛날에 그 미국 잡지 기억나세요? 요즘은 그 의류 브랜드로 갑자기 이름이 나기 시작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래서 저 깜짝 놀랐던 게 젊은 20대 친구들이 이 책을 냈을 때 이 제목이 혹시 그 의류 브랜드의 패러디냐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정말 꿈의 잡지 보기만 해도 막 설레고 나는 언제 이런 비경에 가보나 그런 이제 잡지로서 아는 이름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국에서 의류 브랜드가 됐는데 퍼스널 조용한 제목을 이제 책 제목으로 하면서 사실 좀 약간 꺼리낌이 있었어요. 일단 영어로 돼 있고 사람들이
금방 이게 패러디라는 걸 알아챌까?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 유명한 잡지에. 근데 뭐, 아이 몰라, 그냥 하자. 언제는 뭐 맨날 씌우면서 하냐. 여기 이제 퍼스널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이 참 이상한 나라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잖아요. 그러면 아주 정확 그냥 직역을 하면은 그냥 국가 지리학이거든요. 근데 잡지의 내용은 전 세계예요. 심지어 우주로 뻗어나가요. 이게 이제 미국식의 오만이죠. 미국이 전 세계고 전 우주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같으면은 인터내셔널 지오그래피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냥 내셔널이에요. 아주 단적인 예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국무성 장관 아시죠, 미국에? 그 인터널 어페어예요. 자기 나라 안에 자기 일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 지구가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내셔널 거기에 반감을 갖게 됐어요. 어릴 때. 그리고 사실 지나친 국수주의,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이것도 젊을 때는 다 싫잖아요.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차라리 거꾸로 가자. 아주 개인적인 나의 이야기. 근데 사실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이제 그만큼 살아보신 것 같은데 결국 내 얘기가 가장 보편적인 얘기라는 거. 깊이 들어가면은 다 만나게 되겠다는 거. 천년에 가면서 가장 놀랐던 게 그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여권을 만들 수 없었던 시절을 넘자마자 여행 자유되자마자 이제 뛰쳐나간 세대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별로 없고 만나면 다 이제 뭐 서양 애들이고 그나마 있던 게 일본 친구들. 난생 처음 만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선입견이 있죠. 생각하는 게 다를 거야. 모든 게 다를 거야. 네. 그거는 겉모습일 뿐이고 조금 들어가니 다 똑같더라고요. 사람 사는 모습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여행이었지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이제 그 사람들 사는 곳을 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다 보니 더 이제 확실해지죠. 다 똑같은 사람이었네. 다 진즉을 먹는 거 똑같고 외국에서 어디 멀리서 친구 왔다 그러면 좋아서 반가워서 열리를 제쳐놓고 달려오고 뭘 헤매기나 뭘 맛있는 걸 헤매기나 하면서 두근두근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의 얘기를 하는 게 아주 개별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퍼스널 지오그래픽의 얘기를 썼습니다. 나만의. 근데 퍼스널은 이제 그런 의미고요. 굳이 이제 여행을 뭐 꼭 제가 규정을 하자면은 지도를 그려가는 과정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다 아시죠? 김종호 선생님의 대동여 지도. 그 양반이 계속 걸어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물론 온전히 그 양반이 걷기만 해서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그 애당초에 그 조그만 지역에 지도가 있었겠죠. 그거를 당신 발로 걸어서 확인을 하고 그거를 집대성한 사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김종호 선생의 대동여 지도는 그 양반이 온전히 혼자 걸어서 만든 지도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나씩 섬처럼 떨어져 있던 지도들을 이 양반이 직접 밟아서 확인하고 그를 연결. 제가 생각하는 여행자의 그 모습 또는
여행자가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 그건 바로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자 딱 이 나라 저 나라, 이 문화 저 문화에 떨어져 살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존재. 그게 여행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여행의 몇 순간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이제까지 전혀 연결점 없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여행 때 그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 노출을 맞추면서 모르는 수동. 근데 그때의 욕심은 딱 하나였죠. 언제 또 나올지 모른다. 사실은 언제 또 나올지가 아니라 첫 여행 때 그게 아마 내 인생의 첫 여행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아주 믿고 있었어요. 그때가 1990년이었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엄마한테 빌었어요. 엄마 나 한 달만 좀 나갔다 오겠다고. 난리가 났죠. 나이가 우리 나이 30 넘었는데 직장을 때려쳤다는 것도 이제 정말 두들겨 맞을 죄인데, 근데 또 여행을 나간다고? 여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네가 왜 이러니? 이러고 이제 한 달만 갔다 오고 빌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한 달 후에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왜? 마지막으로 생각했거든. 내 마지막인 여행을 이렇게요. 슬프게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러면서 한 달만 더 한 게 3개월 반을 여행을 하고 돌아왔죠. 그때 카메라 살 때도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반지의 제목에 골룸 반지 가지고 마이 프레셔스 골룸 하듯이 한 컷 한 컷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시는 없을 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찍고, 근데 지금도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지금 사진을 팔아서 쌀을 파는, 책도 내고 전시도 하는 그 즐거움이 없을 거라고. 왜?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자기 훈련을 한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는 사진인데 여행해 준 큰 선물 중에 하나였죠. 지금도 이제 그걸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그때 내가 앞으로도 계속 여행을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갔다면 그렇게 절실했을까? 그렇게 매 순간순간이 정말 기억해야 한다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더라고요. 시한부 인생이 힘들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더 삶에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보석처럼 다루는 그런 걸 사진 4개 잠깐 얘기했고요. 이런 순간들이 제가 참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쓸쓸한 가을, 저기 그 벨기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플란더스에게 나오는 그런 풍경인데요. 가끔 이제 다니다 보면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친구 집에 머문데 친구들은 출근하고 저 혼자 카메라를 메고 이렇게 걸어요, 들판을. 저런 풍경을 찍어서 보여줬더니 이런 친구는 몰라요. 이런 게 있어 동네? 다 그렇죠. 우리 동네에 예쁘고 아름답고 특별한 것이 있는 줄 몰라요. 맨날 보니까. 외부인이 왔을 때 이걸 찍어서
보여주면은 우리 동네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길이 내 동네에. 이것도 또 연결이죠. 친구들이 어디서 제가 가면 되게 좋아해요. 자기들이 모르던 걸 보여주니까. 또 제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은 같이 다니면은 저도 모르게 공부를 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여행의 즐거운 점, 내 삶 속에 항상 존재해왔던 그 특별한 것들을 재발견하게 되죠. 이거 이제 테마 여행 말씀하셨는데 세계 테마 계획 다들 보시죠, 조금씩. 오늘 이제 세계 테마 계획에서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을 다녀왔는데 이 사람들이 좀 편하고 럭셔리한 데 데려가면 참 좋겠는데 꼭 아주 오지로만 데려가요. 이제 오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이런 데 가서 상상을 해보세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여관수도 아예 없어요. 그냥 시골집, 촌장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아니죠. 며칠 신세지기 있다면은 집을 주는데 그냥 흙바닥에 거기 이제 침낭 하나 가지고 밥도 직접 해 먹어야 되고 아니면 현지인들이 같이 먹어야 되고 그런 섬에 갔는데 그때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차로 달리다가 딱 보니까 그 시골 장터가 보이는 거예요. 찍자. 살짝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장 보러 오신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이제 달려서 지붕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런 순간들이 이제 여행의 또 진짜 아주 꿀맛이죠. 여기 지금 좀 환해서 제대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 아줌마들의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소낙비를 맞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지 웃고 계시고 저 특히 아이 이렇게 하고 그냥 달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걔는 비가 오나 보다. 나는 뭐 먹을 거 없나? 이러고 있고. 별거 아닌 풍경인데 여행자에 있어서는 항상 별거 아닌 것도 멋져 보여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계속 카메라를 자꾸 들어 올리게 되고 그건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감각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포함해서 이런 감각들을 자꾸 깨워요. 이 별거 아닌 거지만 한 번 더 들여봐. 뭔가 달릴 거야. 그리고 사람이 감각이 잠들면은 그냥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계속 살아있게. 소나기 같은 게 여행이죠. 깨어라. 깨어나. 좀 봐. 좀 들어. 좀 느끼고. 네. 저기 파란 피부를 가지신 분은 인도의 그 힌두교의 쉬바시는 앞에 앉아서 밥을 드시고 계시는 인도 사람들인데요. 부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겐지스강 아시죠? 바라나시라고 힌두교도들이 화장을 하고 강물에 뛰어보내고 죄를 죽음의 공간인데 원래대로 하면은 힌두교인들의 믿음으로는 윤회가 인생의 기본인데 여기서 장사를 화장을 하면은 더 이상 윤회를 안 한대요. 왜 하필 거기만?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무지하게 와요. 힌두교 신자들이. 그리고 거기 한번 밟아보는 것만, 그 물에 몸을 한번 담가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죄가 씻어진대요. 참 편하다. 목욕 한 번 하면 죄가 씻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공간인데 아마 벼르고 별려서 그 성지에 한번 온 가난한 인도인 부부가 그 길거리 음식을 볶음밥 같은 거
바나나 잎에 싸서 들고 와서 앉아서 드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생각해보니까 저 역시 저 부부의 그 삶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인도라는 곳이 나에게 뭐길래 그 겐지스강 강변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는 게 뭐길래 거기를 꾸역꾸역 찾아갔나. 잘 설명이 안 돼요. 이 부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난한 인도인의 삶에서 돈을 모으고 뭐가 푼돈을 모아서 여기까지 와서 저 가난한 길거리 밥을 사먹는 그 모습이나 그거 다를까? 두 삶이. 그러니까 뭐 사진을 찍을 때 물론 이제 양해를 구했습니다. 찍어도 돼. 남편이 오케이 했는데 저 부인께서는 이제 쑥스러우니까 고개를 돌리시고 그냥 삶의 모습.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스펙타클을 보러 갔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스펙타클이 있죠. 전혀 모르던 분들이.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고 경험이 쌓일수록 더 이런 모습이 좋더라고요. 삶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하지만 근본으로는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내 가난했던 삶, 내가 지지고 볶는다고 생각했던 삶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었네. 그렇게 억울해 할 일도 아니었네. 이런 걸 또 확인하는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또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진인데 포르투갈에 있는 어느 조그만 기차역에 저녁이 내려오고 기차역 플랫폼에 이런 건 참 부러워요. 기차역인데 지붕 하나 곡선을 줌으로 해서 보는 사람에게 참 아름답구나 하는. 요즘에 이제 한국 기차가 다시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기차역들을 조그만 역들조차 다 그냥 유리 직선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똑같아요. 전국 어디 가나. 그건 좀 이런 거 볼 때 아쉽죠. 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이제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 하나죠. 우리 어차피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고 한국이고 한국을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내 나라인데 내 땅이고 내가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가서 이제 떠들어야죠. 왜 이렇게 못하니 우리는? 거기를 꼭 뭐 저쪽이 잘 살고 선진국에서 아니라 포르투갈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예요. 하지만 최소한 저런 정말 감성이 죽지 않았다는 거. 이제 우리도 그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좀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할 수 있죠. 증거를 가지고. 이게 또 여행의 선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여행. 뭐 이제 한국에서도 조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성소수자들이 나는 나야 하고 주장할 수 있는. 10년 전, 2010년인데 독일에 이제 친구 만나러 갔는데 친구 동네에 이제 축제가, 여름 축제가 벌어진다고 구경 가자 하고 갔어요. 보자마자 아는데 보니까 그 여름 축제 중에 하나로서 성소수자들의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분은 흔한 말로 드래그퀸 남성인데 여성처럼 과장되게 이제 분장을 하고 하시는 분이 뒤에 딱 그야말로 그 남성적인 잘생긴 모델 포스터가 있고 그 앞에 귀하게 분장을 하신 또 한 명의 남성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많이 상황이 달라졌지만 2010년만 해도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이건 찍어야 돼요. 찍어놓고 이제 봅니다. 또 하나죠.
어떤 삶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절대적인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긴 대로 살게 냅둬라는 어느 문화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든 거의 절대에 가까운 오름 아닌가. 자, 아이들이 나는 밥 먹기가 싫어요. 나는 빵이 더 좋아 아침에는 그냥 빵 먹고 가면 좋겠어. 이거 가지고 우리는 쌀의 민족이야. 이런 건 옳지 않은 거잖아. 그 아이가 밀가루에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어서 빵을 못 먹는다. 그러면 쌀을 먹여야죠. 그것처럼 어떤 소수성 그걸 가지고 못하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고 고치려고 하고 교정하려고 한다. 그런 문화들도 자꾸 여행하다 보니까 많이 보여요. 우리가 진짜 후진국 중에 후진국으로 알고 있는 인도만 가도 기차를 타면은 가끔 봅니다. 여기 턱이 시커매요. 수염 자국으로. 근데 인도 여자들이 입는 그 살이라고 그러죠. 막 빨갛고 파랗고 총천색 칼라를 휘휘 두르고 여기는 꽃을 꽂고 그리고 기차에 올라타서 막 노래를 불러요. 이제 쇼를 하는 거죠. 인도 사람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동전 몇 개 주워주고 또 그런 특별한 계급이 있대요. 히지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여장 남자들 집단인데 어느 집에 애가 태어나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아이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장수를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준대. 그러면 이제 집안의 어른들이 얼마 주면은 그걸로 또 밥벌이를 하고 어느 문화에 여기다 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잘 못 보던 것들을 또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삶의 기본 바닥은 다 똑같지만 또 동시에 그 표면에 튀어오르는 이만큼씩 다른 것. 이게 또 여행을 항상 꿈꾸게 만들죠. 항상 그 궁금했던 게 여행을 다니면서 특히 이제 뭐 자연 속으로 들어갈 때 제일 신기한 게 왜 이렇게 나뭇잎들은 여기다가 다 다를까였어요.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나뭇잎의 그 기능은 딱 하나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당을 만든다. 그래서 몸통을 키우고 뿌리를 키운다. 이건데 기능은 모든 나뭇잎이 왜 근데 나뭇잎들이 그렇게 다 다를까? 모양이 같은 나무에서도 모양이 똑같은 나뭇잎이 없어요. 그걸 아실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 조금씩 달라요. 심지어 한 그루에 있는 나뭇잎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자연학자가 자연은 같은 것을 싫어한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다양해야 뭐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사람의 삶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해지는 이유. 결국 다양성이 확실히 확보가 돼야 어떤 일이 터져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가 아닐까 싶어요.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이거는 이제 영상 앨범 산이라고 또 있는데요. TV 프로그램이 거기서 한번 불러줬어요. 그래서 아이고 좋지 어디 가요? 그랬더니 이티오피아를 간대요. 몸에 좋아. 왜냐면 거기 아프리카는 아무것도 비싸요. 그래서 저 혼자 가기는 이제 엄청 부담스럽고 그런 곳인데 이티오피아를 간다니 어서 제발 따라갈게요. 감사하게 따라갔는데 고생은 직살하겠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겉보기에는 방송으로 보는 잘 몰라요. 그냥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막 가네. 근데 진짜 개고생이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못 자요.
왜냐면은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고 많이 찍어야 돼요. 여러분 30분짜리, 40분짜리 보면은 그거를 위해서 이 출연자와 방송 PD가 쓰는 시간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매일 6시부터 12시간 찍은 거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발 4,000이 넘는 고지인데 와 정말 숨쉬기도 힘든데 바람은 진짜 무지하게 불고 아무도 없는 그 고원에서 왜 이렇게 쓸쓸한데 행복할까요? 고생 진짜 하겠는데 올라가면 이렇게 눈물이 찔끔 나요. 진짜 이걸 올라왔구나. 물론 이제 이게 뭐 특별한 케이스긴 합니다. 방송실로 간 거니까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가장 놀랐던 게 꽃이었어요. 해발 4,200인가 그런 곳인데 바람이고 진짜 서 있기도 힘든데 악착가지고 바위 틈 사이에서 바람을 피하면서 피고 있더라고요. 발견하는 재미, 발견하는 기쁨 또 있었습니다. 네, 이 사실은 이제 제가 첫 여행 때 처음 인도로 날아가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태국 방콕에서 인도로 가는 그때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슬라이드 필름 쓸 때죠 지금 다 창밖으로 정말 이제 아마 하늘이 저를 이뻐했나 봐요. 처음 인도에 처음 여행 가는데 그래 자 아직 첫 길이니까 멋진 거 한번 보여주마 뭐 이런 그 뒤로 비행기를 진짜 엄청 많이 탔는데 다시는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 바다 풍덩 빠지고 싶을 정도의 저한테는 정말 그 의미가 깊은 사실입니다. 카메라를 꺼내서 한 장 딱 찍었는데 두고두고 이제 이 순간을 그리워하죠. 아, 또 그런 바닷속으로 봤으면, 만났으면. 이 사진은 저 인도의 라다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된 미래라는 책도 있고요. 티베트와 옆에 붙어 있어요. 티베트 사람들은 거의 같은데 약간 다른 같은 티베트 불교를 믿고 조금씩 이제 말이 살짝 다르고 통습이 살짝 다른 그런 사람들의 길인데 여기도 이제 올라가면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찜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우리로 치면 옛날 갤로포 이 정도 수준의 찜차인데 도요다긴 한데 그거를 보통 원래는 하면 그냥 5인승 찜차예요. 그거를 뒤에 직칸에 의자를 세 줄을 놓고 앞줄에는 4명, 앞줄에 운전석 옆에는 2명이 또 앉고 뒷줄에는 4명을 앉히고 뒤에 6명을 앉히고 꽉꽉 채워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해발 2,000m에서 5,000을 넘고 내려갔다가 또 4,000을 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죠. 고산병 때문에.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뭐 하루에 그냥 하루도 아니죠. 12시간에 그걸 다 해버리니까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잖아요. 다 내려서 다 토하고 다들 막 울고 진짜 너무 힘드니까 저도 이제 그 길인데 너무 거의 이제 반죽음 상태로 이러고 가다가 잠깐 정신을 차리는데 이런 표정이 이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차는 비포장이니까 덜컹거리죠. 알죠? 이거 찍어봐야 쓸 사진이 없어요, 당연히. 근데 내가 이 길을 기억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가서 흔들리면 어떠냐? 하나 찍자. 하나 찍고 또 쓰러지고 찍고 사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여행 다니시겠지만 여행을 가시면 사진 많이 찍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흔히 그럽니다. 아유 그거 눈에 담으면 되지. 가슴에 담으면 되지. 뭘 열심히 찍냐고. 물론
그것도 뭐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젊은 분들은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은 기억이 자꾸 흐려져요. 기억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슬프게도. 그럴 때 이 사진을 한번 보면서 그때 내가 참 흔들렸었지. 왜 이렇게 흔들렸지? 맞아. 그때 이런 이유로 삶이 흔들렸었어. 그래서 살려고 여행을 나갔었지. 그 여행길에 누구누구를 만났고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됐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쫙 돌아와요. 기억이. 내 삶의 지도를 그때 또 한 번 그린 거죠. 그리고 그냥 지도는 지도지만 사실은 그 모든 지도는 내가 볼 때는 길을 그린 거라고 봐요. 설령 그 지도 안에 길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아니 김정은 선생이 길이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반도, 곳, 산, 강, 이 모든 게 다 설령 그리지 않았어도 그 안에 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다 길 위의 존재라고 봐요. 저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태어나서 퍼져서 이제 거제까지 심지어 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 동부에서 출발해서 줄줄줄줄줄줄 어마어마한 길이죠. 우리 안에 있는 DNA 유전자 아주 많은 부분은 바로 그렇게 길을 떠나온 자들의 유전자거든요. DNA. 계속 내 삶에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눌러왔던 거는 사실은 우리 유전자를 거역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 모두는 여행자, 이민자, 이주자, 떠돌이니 수많은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 유전자를 하고 태어났는데 삶의 조건이 자꾸 억누르죠. 집 나서봐야 개고생이요. 그럼 개고생이죠. 집 나서는. 하지만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이런 즐거움을 누리려면 또 포기할 것들이 좀 있죠. 안정된 월급, 그다음에 편안한 잠자리. 물론 어느 게 더 중요한지는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한번 해보시라고 걸어보셨습니다. 개고생을. 나중에 저거 시간이 지나면은 참 개고생이 아니라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개조화가 돼요. 이 사진은 이제 몽골에 있는 숲의 사진이고요. 그 전날은 너무 더워서 반팔로 다녔는데 하룻밤 자고났더니 저렇게 눈이 쌓이고 항상 예기치 않은 선물을 줘요. 여행이. 여기는 이제 사하라 사막입니다. 별들 다 갔네요. 저기 멀리 실루엣으로 보이는 게 낙타. 물론 대상은 아니에요. 요즘은 낙타 타고 뭐 이렇게 카라반 없어요. 다 트럭이 상품 실어 나르고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낙타 그냥 체험인데 멀리서 보면 좀 근사해 보이죠. 모래 사막을 저걸 2박 3일을 간 거예요. 저걸 보겠다고 모로코의 한 도시에서 미니버스를 타고 그냥 버스가 또 에어컨이 고장났네요. 죽을 살았습니다. 개고생 중에 고생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그 개고생이 다 잊혀져요. 왜 사하라 하는지 알겠네. 더 재밌는 거. 사하라 사막에 도착했는데 빗방울이 떨어져요. 무슨 사하라 사막에 비가 오냐 그랬더니 제 가이드 말로는 그래도 가끔씩은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풀들이 나겠죠. 여기는 그 노르웨이에 있는 지명이 우리 물론 이제 세상의 끝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참 웃겨.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해남의 땅끝이라고.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나라에 다 땅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 떠돌이 유전자가 시키는 것 같아. 여기가 끝이야. 이제 더 돌아가. 여기까지 와봤으면 이제 다 했네. 이런 걸 느끼게 하려고 그러는지 여기도 노르웨이인데 무슨 땅끝이라 그래서 왜 땅끝이야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 그냥 그런 지명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스페인에 가서 땅끝, 포르투갈 가서 땅끝, 한국에 가서 땅끝. 거제도 뭐 끝으로 가면 하나 있기 때문에 뭐 가보고 싶은데 왜 땅끝이란 얘기, 세상의 끝이란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막 두근두근했을까요? 전혀 수수께끼예요. 하지만 끝까지 가볼 우리 싸이가 불렀네. 맞아. 끝까지 가보는 그 유전자에 있나봐요 정말. 돌아올 때 돌아오더라도 마지막까지 가보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래서 그 노르웨이의 세상의 끝에 한번 더 와봤네. 얘는 독일에 있는 작은 마을의 풍경이고요. 이제 그 바누아투라는 섬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역시 그 세계 테마 게임으로 갔었던 곳인데 파푸아뉴기니 들어보셨죠? 네. 파푸아뉴기니 어촌 마을에 이제 소녀들이 놀다가 아저씨한테 늦으면 안녕 했더니 사진을 찍어달라고.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들이 언제 봤다고 낯선 아저씨한테 말하고. 어린 시절이 참 좋은 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나이 먹으면서 그걸 못하죠? 또 그러면 제가 왜 저래 미쳤나 그러겠죠.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낯선 이방인을 좋아할까 싶어요. 촬영 때문에 가건 그냥 여행으로 가건 어느 동네에 시골 동네 가면은 왜 이렇게 아이들은 이방인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웃을까? 생물학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나? 막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어디 가나. 아이들이 아마 새로운 걸 자꾸 접해야 뇌가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걸 접해야 생존에 도움이 되겠죠. 이제 굳이 설명하면 그건데 다른 쪽으로 보면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삶에 대해 열려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열어놓고 무슨 경험이 들어오건 다 받아들이고 무슨 사람이 오건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집에 손님 오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물론 어른들이 오면 용돈을 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본능적인 그 욕구, 갈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행에 우리에게 좋은 이유 또 하나는 우리를 다시 아이로 만든다는 거. 어떤 새로운 경험이 올 때 하면서 와우. 이 단순한 감탄사지만 굉장히 많은 게 더 있죠. 새로운 게 들어오면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몸 안에 그 똑같은 구성분자지만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갈 거예요. 그것처럼 새로운 경험을 하면은 뭔가 새로운 게 우리의 그 머릿속에 거창하게 얘기하면 영혼에 덮어져 더해지죠. 자, 아이들 스페인 참 부러워요. 스페인에 가면 여름에 가세요. 부탁해요. 한 7월, 8월 이 2달 동안 어디를 가든 동네가 작건 크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열려있는 곳은 오로지 술집과 식당과 배우는 것들.
노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위해서 1년 동안 말을 키우고 타지도 않는 마차를 매일 닦고 입지도 않는 평소에 입지 않는 막그 전통 의상들 그 일주일을 위해서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도 좀 제발 저런 거 얼마나 좋을까. 뭐 우리도 그랬겠죠 옛날에. 저 고향 얘기했지만 진도 사람들 그 옛날 강강술래 아버지 어릴 때 봤거든요. 그 좁아 터진 단독주택 기와집 20평도 안 되는 집이에요. 마당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집은 한 10대평 됐겠죠. 건넌방, 마루, 안방 이렇게 있는. 거기서 이 어른들 진도가 고향인 아버지 친구분들이 모이면은 안방에서 마루를 넘어 퇴마루를 내려와 마당을 이렇게 거기서 이 방황소리를 막 뛰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분명히 우리한테도 저런 축제의 문화가 있었다고 봐요. 전국 어디 가나 하는 가면 다 천막 쳐놓고 전국 어디 가나 똑같은 거 팔죠. 해물파전. 미안한 얘기죠.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상품을 파는 그런 축제 말고 정말 모든 업체들 다 쉬고 오로지 병원과 식당만 여는 그래서 막 거리에서 춤추고 술 마시고 그런 게 진짜 부러웠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인데 동네 밴드가 다 나왔어요. 빡빡빡 하면서 막 계속 하고 여기서 애들 놀라고 거품하고 저기서 뭐 춤추고 우리의 삶도 좀 우리나라도 우리들도 좀 일주일이 너무 길면 양보해서 한 사흘만이라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춤추게 만드는 그런 축제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아름답죠? 저런 데가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바로와토르 아까서 바닥을 알 수 없게 물이 많더라고요. 푹 빠지고 싶은 그런 물이었어요. 여기 이제 몽골의 조그만 사막입니다. 아, 애기들 귀엽죠. 애기들이 꼭 조약돌 같이 여기도 파푸아뉴기니 어느 섬에서 지금 이제 인도에 있는 저기 남쪽에 있는 곳인데 이런 이제 바위가 크게 깔려 있어요. 노을 보러 모인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고요. 같은 장소 인도 파리 여기 이제 모로코의 골목에 제가 이렇게 여행 가서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정말 허름해 보이죠? 네. 바퀴벌레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쥐도 왔다 갔다 하고요. 운 나쁘면은 벼룩도 있고 빈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여행자들 표정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요? 예전에 이제 이런 게스트하우스에 묵을 때가 있었는데 2층 침대였어요. 한 방에 막 20명이 이제 모여있는 도미토리라고 하죠. 그다 침대를 한 20명 쓴 것 같아. 철제 침대인데. 네. 어느 날 그 침대 2층 침대 있는 친구가 나갔어요. 아무리 봐도 60대 후반 이렇게 되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시커먼 배낭을 메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침대 변대하고 깜짝 놀란 거지. 야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도 배낭을 메고 이런 캘커타에서 제일 싼 숙소인데 그것도 독방도 아니고 도미토리 오시네.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또 동방예의지구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저기 혹시 아래층 원하시면 아래층에서 주무시라고 제가 올라갈 테니까 2층 침대 자기 괜찮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어요. 어서 오셨다는데 이제 스위스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속으로
아니 그 잘 사는 스위스에서 오신 분이 진짜 험하게 사신 모이다 이제 속으로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루는 점심을 같이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이제 여행자들의 그 평소 습관대로 뭐 더치페이를 하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초대했으니까 내가 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만 딱 가셨어요. 근데 가면서 이렇게 주소하고 집 전화번호를 주시고 혹시 스위스에 오게 되면 꼭 연락해라. 뭐 그런 거는 사실 헤어지면서 항상 하는 일종의 그 의뢰 같은 거거든요. 다 서로 알아요. 가서 편지 안 쓴다는 거. 그리고 다시 만날 일이 거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근데 이제 일종의 그 의식 같은 거예요. 작별 의식. 서로 주소를 주고받는. 뭐 그랬어요. 언제 저 할아버지를 뵙게 되냐. 내가 스위스를 언제 가보냐. 그렇게 헤어졌는데 2년을 합쳐가지고 계획에도 없다가 유럽을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있다가 보니까 스위스를 가게 되네.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그랬더니 차를 딱 몰고 나타나셨는데 헐 007 제임스 본드가 타고 다니는 차를 에스틴 마틴이라 그러죠. 남자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막 그 동네에 애들이 와서 막 차를 만져봐 살살. 너무 유명한 차니까 아무나 못하는 차. 나는 몰랐어요 그 차가 그렇게. 그래 아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듣고 이제 와 아니 할아버지는 아니지 이제 뭐 서로 이름을 부르니까 생각해보면 돈도 있으면서 왜 그런 싸우려 숙소에 와서 뭐 오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물론 호텔 갈 수 있지. 근데 호텔 가면 누가 너한테 말 걸어주니? 저는 호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그렇다. 호텔 가면 대화하는 상대는 웨이터밖에 없어요. 프론트 하고 아무도 안 건드려. 아는 척도 안 해요. 내가 여행을 하는 목적은 이게 너 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건데 호텔 가면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않고 나도 못 걸어. 말을 걸면 이상한 사람 되고. 그래서 그런 싸구려 숙소에 오고 싶다. 할아버지와 같이 3박 4일 스코틀랜드 여행도 그 차로 시골 동네 갈 때마다 그 동네 애들 난리가 났어. 차 구경하느라고. 글쎄 두고두고 만들어지는 소중한 경험인데 할아버지가 저를 이제 기차까지 다른 득선지 가는데 이제 기차표를 끊어야 되니까 이제 환전이 필요해서 은행까지만 데려다 하려고 말한다고 새로 가시더니 여기 스위스, 한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세 개가 경계가선에 있는 바젤 쪽인데 굳이 프랑스 땅으로 가시더라고요. 프랑스로 가시나 보다. 말씀으로는 프랑스에 가면 기차표가 똑같은 기차표가 더 싸대. 스위스는 뭐든지 비싸니까.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기차역에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기차역에 하는 데가 있나 보다. 잠깐만 앉아 있으래요. 바로 창고로 가시더니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데려와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인데 할아버지 이름이 르네 할아버지였어요. 받으라고 그 말씀이 내가 언제 또 너를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 있을지 우리가 다시 만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받으라고. 그리고 꼭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고. 언젠가 네가 계속 여행을 한다면 내 나이의 여행자가 됐을 때 더 젊은 여행자를 만나면 그 친구에게 갚으라고. 그 교훈은 그 뒤 제 인생을 좀 관통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게 만든 잘 못하지만 그런 교훈이었어요. 꼭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 너희 다음 여행자에게 네가 만나는
다행히 그 뒤로 한 번 더, 두 번 더 뵙구나. 스위스에 간 적이 있어서 두 번째 뵀을, 세 번째 뵀을 때는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양로원으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됐네요. 근데 벌써 94년이니까 오래됐네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이제 제가 그 할아버지의 나이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과연 나는 내가 길에서 만난 젊은 여행자에게 그 할아버지처럼 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그 할아버지처럼 친구를 만들러, 사람을 만나러 싸구려 계속 게스트하우스에 가고 있는가? 잘 좀 부끄러워요. 배운 걸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네. 하지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런 청춘들과 함께이고 싶어서 여행을 갑니다. 이거 네팔의 이제 산골 마을인데 트레커 여행자가 잠깐 저 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떠나는데 그 집 찾아가고 작별 인사하는데 저런 그 만남의 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딱 한 번이죠. 이 여행자에게도 한 번, 저 처자에게도 한 번. 한 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들. 에휴, 저걸 왜 하나 몰라요. 트레킹을 이제 몇 번 했습니다. 안나푸르나, 랑탐 이런저런 코스들에. 사람들이 그러죠. 그 힘든 걸 왜 하냐? 설명할 필요 없죠. 고생하면서도 저걸 해야 하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런 길을 걸어보셔야 됩니다. 요즘 다행인 거, 물론 이제 찬발이 있는 건 알지만 한국에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자꾸 생기는 게 참 좋아요. 고생고생해서 저까지 올라간 보람이 있죠. 저기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조그맣게 사람 보이시죠? 그 산속에,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호수인데 젊은 것들은 역시 힘이 좋아가지고 둥둥 뛰어들더라고요. 파푸아뉴기니 거기 강이 엄청나게 긴, 들어보고 나니까 뭐 세계 5번째인가 하여튼 뭐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강이, 큰 강이래요. 거기에 가서 이제 촬영을 바닷가 아니라 강가의 부족을 촬영을 했는데 아주 죽은 줄 알았습니다. 모기가 고텍스를 뚫고 들어와요. 근데 사진상으로는 멋지죠. 남인도에 있는 어촌 마을인데요. 이렇게 통나무 세 조각을 밧줄로 묶어서 그게 배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바람을 타려면은 긴 장단을 세우고 우리나라 마대자루 같은 걸로 봇을 만들어서 새벽에 공 잡고 돌아오는 어부를 찍었는데 30년 전에 본 모습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물론 많이 바뀌어서 거기도 이제 그 PRP 대설이 생겼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저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고 바닷가 마을에 가족이 가는데 저는 소풍 나온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저 앞에 가시는 아버지가 삽이 있습니다, 손에. 그래가지고 이 바다 모래 파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는 개를 잡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식구들의 반찬인지 아니면 뭐
내다 팔라고 그러는 건지. 근데도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이 없고 있어요. 그냥 가방. 이건 이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농부 가족을 찍은 건데요. 네팔의 산골 마을에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키우는 염소나 버펄로 같은 소 먹이를 염을 짊어지고 가는데 꼭 두 개의 숲이 작은 숲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네팔이고요. 삶이 척박할수록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대고 싶어하죠. 그래서 그 산골에 저런 그 불탑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사람들은 그 트레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토라 그러죠. 짐꾼들이죠. 저 장엄한 산과 저 부처님을 모신 탑과 식구들을 끼니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하고 트레킹 코스 중에 이제 그 롯지라고 하죠. 산장 한 장을 새로 짓는데 그러니까 이런 돌들은 주변에서 깨서 쓰는데 저 나무들은 저 밑에서 다 사람들이 짊어지고 와야 돼요. 나무들이며 뭐 시멘트 이걸 다 사람들 등짐 아니면 노새 당나귀 여기다 심어서 그래서 어느 게 더 높은지 모르겠어요. 산이 높은 건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더 높은지. 이분은 여기 와서 이렇게 바닥에 붙어가지고 숨어 있는 그 못난의 진주가 있대요. 어쩌다 한 번씩 파풀 진주라고 하죠. 그거 하루 종일 건지고 계셔. 밤이 뭐길래 이렇게 열심히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라닥에 있는 그 라다크라는 곳에 거기도 이제 해발 3,500, 4,000 이런 곳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나무가 못 자라는 곳이죠 원래는. 근데 저 포플라를 악착같이 키워요. 이 묘목을 삽목할 가지를 잘라서 삽목해서 뿌리가 나오면은 옮겨 심고 그 주변으로 깡통을 삥 둘러놔요. 그 짐승들 와서 못 뜯어먹게. 그리고 매일 저 옆에 겨울에 가서 물 떠서 뿌려주고 그래서 저렇게 푸르게 작은 숲을 만들고 그 옆에 보리를 심고 이 사람이 참 모진 짐승이에요. 어떻게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왜 갔을까? 땅이 정말 없어서 밀려난 걸까? 쫓겨난 걸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은 그 욕망이 더 컸을까? 여전히 수수께끼인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아갑니다. 에티오피아의 목동이고요. 겐지스 강의 이 할아버지는 아마 죄를 많이 씻었을 것 같아요. 태국에 있는 이제 치앙마이 여기 사원에 불교 사원에 부처님 앞에서 이 사진은 좀 이제 좀 특별한 사진인데요. 아까 잠깐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 소개할 때 calcuta에 있는 마더 테레사의 집에 좀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총 10번을 갔네요. 그래서 다 합치면 4년 시간 전부 합치면 우연히 여행을 갔다가 게스트하우스에 만난 친구들이 새벽에 맨날 어디 가길래 도대체 무슨 여행 온 사람들이 새벽에 맨날 나가냐 그랬더니 뭐 하냐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때마다 몰랐어요. 아니 자원봉사를 하는 건 좋은데 봉사를 왔으면은 당연히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아니니? 그럼 전부 네 돈으로 하는 거야? 딱 그러니까 이제 뭐 영국에 덴마크에 이런 애들인데 나이들도 뭐 22, 21, 20대 아이 초반 아이들. 저만 해도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이 호기심.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젊은 애들이 자기 돈을 들여와서 몇 달씩 이걸 하고 있나. 뭐 하는데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막 밥 먹이고 이거래요. 그래. 혹시 일주일만 해도 되니? 그랬더니 시간 많은데 일주일만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을 따라갔어요. 가는 첫날부터 지금은 많은 상황이 좋아졌는데 그 시절만 해도 그 마더 테레사가 여러 군데의 집이 있었어요. 캘커타라는 도시에. 그리고 캘커타가 인도네시아 최악의 도시였고 가장 가난한 도시였고 그다음에 진짜 길거리에 인도가 다 사람 덮여 있어요. 집 없는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에서 쫙 자요. 당연히 뭐 모든 게 부실하죠. 그리고 병들면 이제 쓰러지고 그런 사람들을 걷어들이는 집이었거든요. 그 장애들도 다 있고 그런 집에 갔으니 난생 처음이죠. 뭐 경험이 가자마자 그냥 무슨 아는 거예요. 이제 막 여기서 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정말 욕 나왔어요. 첫날 하고 나서 심지어는 첫날인데 환자가 돌아가시는 것까지 확인을 내가 했어요. 미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힘들고. 그리고 이제 슬픔도 슬픔이고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분노가 너무 커지더라고요. 왜냐면은 누구는 비행기표 사갖고 와서 여행 다니고 뭐 그것까지 저 인도의 그 못 사는 캘커타의 중심가에 가면은 4성급, 5성급 호텔 쫙 있고 그 앞에는 비싼 레스토랑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불과 몇백 미터 사이를 두고 여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여기 이렇게 살고 있고 짜증이 나죠. 화가 나고 이거 뭐하러 하나 싶은 거예요.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그 등록을 하거든요. 자원봉사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수료비 얼마나 있을 거냐고 그래서 일주일을 이제 적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이제 깨기 싫은 거야. 이 어른들도 좀 그게 있어요. 약속을 했으면 가는 것만 지키자. 약속 깨는 사람 되게 싫어. 일주일만 약속 채우고 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지나고 결정적으로 한 친구가 말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빨래. 저는 그때 빨래터의 수다가 그렇게 즐거운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손빨래를 하는데 담요도 빨고 환자들 옷도 빨고 같이 빨래를 하면서 독일의 친구가 어디서 왔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얼마나 있을 거냐. 일주일만 있다고. 그 친구가 이제 결정적인 한마디를 듣죠. 꼭 이렇게 일 잘하는 애들이 빨리 가요. 내가 일을 잘하나? 칭찬은 고려도 줍지가 않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 얼마나 있었냐고. 4년.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빨래터의 수단을. 처음에 당시 이 친구는 인도 여행을 왔다가 일주일을 호기심에 그냥 체험 삼아 시작했는데 일주일하고 따로 독일로 돌아갔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6개월 휴가를 받아서 다시 왔대요. 6개월 하고 나서는 돌아가서 퇴직을 하고 내가 갈 곳은 그곳이다. 그때부터 그냥 산대요. 그래서 가톨릭이냐고 그랬더니 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난 가톨릭은 아니라고. 그런 겁니다.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날 솔직히 질문 하나 해도 되냐고. 그래서 뭐냐 그래서 나는 지금 솔직히 되게 힘들다. 환자들이 거의 매일 죽어나가고 다들 이렇게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근데 제일 궁금한 게 당신이나 다른 그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맨날 웃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뭐 그전에도 받아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에이, 저 외국 친구들 자꾸 주의라고 부르는데 너 환자들 밥 먹일 때 기분이 안 좋대? 그럴 거예요. 자기 오면 밥 먹이면 먹는 게 입을 숟갈로 떠주는데 내 마음이 행복해요. 못해 진짜. 그래. 그럼 뭐 환자도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실려와서 한술 얻어먹는데 기쁘지 않겠냐고. 그렇겠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름이 안 된대. 시익 웃으면서 봐, 네가 그 밥 한 번 주면서 두 개의 행복이 생겨났잖아. 근데 저 위에서 누군가 보고 계시면서 그분도 행복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네가 이 작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행복이 생겨나는데 왜 안 하겠니?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또 한 번에 위대한 스승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뒤통수가 땡기더라고요. 그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뭐 봉사, 뭐 사회적 활동 이런 건 언제나 나를 희생해서 내 고통을 무릅쓰고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또 세대가 맨날 열사, 의사 이런 문화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야. 행복. 그러네. 웃음을 사면 되네. 그때 정말 그 뒤통수가 딱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도 환자들하고 대하면서 말도 안 통하지만 막 웃고, 설령 사람이 돌아가셔도 여기 환자들은 더 살려야 되니까 이쪽 가서 웃고, 이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웠죠. 그래, 내가 행복해 장땡이야. 내 행복이 장땡이구나. 그때의 그 사진 순간인데요. 새로운 환자가 들어와서 새로운 환자 이렇게 씻기고, 제가 참 소중하게 여기는 사진입니다. 저 미국에서 저 파란 티셔츠는 미국 알래스카 청년이고, 저 키 큰 친구는 프랑스 청년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저 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 행복해질 수 있었다는 거. 지금도 사람들한테 흔히 얘기해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그 빛나던 때가 언제였냐? 저는 저 시절을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7년에 8년에 맨날 웃어요. 물론 아주 많은 날들을 또 웁니다. 환자들이 떠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병원도 아니고 임종을 지키는 집으로 출발을 했고, 병을 낫게는 하고 하는 노력하는데 돌아가시면 할 수 없고 이런 집이니까 많이 힘들기도 한데, 동시에 제일 큰 거, 그래도 사람이 때로는 아름답구나. 왜 우리가 살면서 자꾸 배우게 되는 게, 사람이 정말 모질구나 하는 걸 배우잖아요. 많은 관계 속에서 나이를 들수록 더 심해지죠. 아까 어린아이들은 왜 이렇게 활짝 웃을까? 이방인 앞에. 그거는 아마 이제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좀. 그러니까 살면서 얼마나 많이 뒤통수를 맞고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치죠. 세상에 믿을로 없냐가 되고 혼자 있게 되고. 저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사회생활 행복해도 되는 곳이야. 웃어도 돼. 사람은 짐승이지만 결국 동시에 여기 안에 천사가 이만큼씩 다 있어. 그걸 여기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고향이 되고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다 보니까 그래서 10번을 가서 4년을 시간을 보냈네요. 다 합치면 어느 땐가 이제 혼자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70년 잡자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11조란 말을 사실은 아주 깊은 의미에서 좋아해요.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은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다는 게 목사한테 바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원래 이 주변에 필요한 이들 없는 이들에게 주어라 뜻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하면 별로 줄 게 별로 없으니까 내 시간, 내 인생의 70년 그러면 이제 7년 10분의 1 혼자 속으로 할 수 있으면 허락되면 내 인생의 10분의 1은 11조 7년을 캘커트에서 보내보자. 이런 걸 좀 어느 해인가 이렇게 마음으로 혼자 약속이 아니라 서원, 맹세도 아니고 뭐 그냥 바램 품었죠. 작년에도 원래는 가서 또 한 2-3달 있을 계획이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특히 작년에 이제 제가 창피하지만 환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환갑잔치를 내가 캘커타 가서 한다. 왜냐면 이제 친구들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요새는 가면은 애들한테 이제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여기서 애들 같이 빨려고 청소할 때 야 라떼는 설거지할 때 그 설거지 세제가 없어가지고 석탄 가루 수세미 들어가고 있네. 코코넛 껍데기 가지고 그걸로 닦았어 임마. 이러면서 그 애들이 막 신기해. 20몇 년의 세월을 흘렀으니까. 가끔씩 농담을 하죠. 얘기 좀 더, 그 시절 얘기 좀 더 해달라고. 그때 왜냐면 그때 특히나 이제 마더 테레사께서 살아계실 때니까 저는 매일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냥 전설 속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전설 속의 인물을 직접 매일 본 사람이니까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해달라고. 야 맥주 한 병 들고 와야지. 맥주 공짜가 먹으면서 물론 농담이에요. 같이 먹으면서 마더 테레사 일화를 얘기 몇 개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얘기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서도 매일 그 미사를 갔어요. 새벽 6시에 시작을 하는데 왜? 그냥 같이 시작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느낌. 졸면서 막. 근데 오늘 신부님은 인도 신부님이 뭐 이렇게 미사 강론을 하시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말을 졸려 죽겠죠. 그래서 잠을 깨려고 이렇게 두리번두번 하는데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저쪽에 앉아 계신데 이런 바닥에 앉아 계셔요. 세상에 노벨상을 받으시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있는 성녀라고 추앙받는 분인데 할머니 수녀님이 그때 그 눈물이 찔끔 났어요. 세상에 저 할머니 저렇게 작고 늙고 정말 오종종한 할머니인데 주름살 같아. 저 할머니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네. 위대한 일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살아있는 몸을 가진 인간이 저희를 하고 있었네. 이렇게 큰 일을. 그래서 사람이래. 천사가 아니고 성인이 아니고 그냥 살과 피가 있는 그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따라할 수 있겠네죠. 위인전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 아이들을 가면 애들이 막 감동 먹고 이게 또 이제 늙으면은 서러운 일도 많지만 또 즐거운 일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끔은 농담식으로 맥주 한 병 더 주면 더 얘기해 주지 이러면서
결국 이것도 이제 여행의 일종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때 계획은 일주일만 하고 남인도로 치고 내려가서 한 바퀴 삥 돌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해서 세계 일주를 할 거야 하고 편대포로 떠나는 여행이었거든요. 네. 일주일이 석 달 반이 되는 바람에 눌러 앉고 그냥 다른 데로 못 갔죠. 두고두고 친구들이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너 마드라스 언제 갈 건데? 여기가 마드라스냐? 몰라 하면서 그때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여행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여행이 재밌었어. 근데 이거 해보니까 사람들 속으로도 여행이 되네. 저 어린 나이에 그 벽을 다 알았어요. 꼭 공간을 이동하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라는 거. 사람들.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 내 얘기도 몰라. 그러면서 정말 글로벌 패밀리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도 만나요, 그 친구들. 그 사이에 20몇 년이 흘렀으니까 아들 결혼들을 하고 애기들도 이제 막 성인들이 됐고 20살 넘었고 그리고 이제 가끔 유럽에 가서 만나면은 만났던 친구들의 어머니 아버님은 한두 번씩 묘지에 계시고 그 세월에 단절돼 있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나니까 그 삶의 흐름이 제가 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다 내 가족 같고 지금도 참 기억납니다. 어느 스위스 친구 어머님이 친구 이제 아들이 한국 친구가 온다니까 한생 처음 외국에 손님이 오는데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먹니? 항상 울어. 엄마를 우리 집 먹는 거 먹어도 돼. 아니 뭐 어머니는 그때부터 고민을 그렇게 하셨대요. 뭘 먹일지를. 우리 엄마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서 친구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저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 시간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뭔가 아침 먹으면 몇 가지 단어를 배우죠. 이태리어 만자레, 시시시, 안꼬라 하면 이제 좀 더 적은 사소한 얘기를 배우는데 어머니가 계속 말씀을 하셔. 이태리 말로 막 우리 다 알아서 어떡해. 밥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먹고 또 먹어야 돼. 그 어머님이 두 번을 뵀거든요. 처음 94년, 세 번째가 두 번째가 2007년 두 번을 뵀어요. 2010년 2010년에 이제 마지막 뵀는데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안아주시면서요. 떠나는 날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물론 이태리 말로 하시는데 친구가 동역을 했죠. 주여 이번에 또 올 때 그때도 10년 정도 걸려서 뵌 거니까 다음에 올 때는 좀 빨리 와. 내가 빨리 오면 우리가 없을 수 있어. 그때만 해도 에이 설마 마음은 이제 뭉클해요. 근데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다행히 여행을 좀 하고 왔는데 스위스에 가서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간다는 메일을 보내는데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시는 얘기를 못 하겠어. 그렇잖아요. 가서 이제 만나고 나서 물었죠. 어머니 아버지는 조금 다 작년에 내 차례로 2년 전, 1년 전에 떠나셨다고. 그래 그럼 묘지라도 가서 인사드리겠다고 가서 친구하고 친구 애기들하고 같이 인사를 드렸는데 좀 빨리 올걸. 항상 그렇죠. 내 부모한테도 그렇게 맨날 똑같은 후회를 하죠. 좀 더 잘할걸, 좀 더 자주 뵐걸. 그렇게 멀리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어머님이 아들 친구가 왔다고 뭘 더 해보고 싶어서 더
그게 아까 또 반복됩니다. 사람 사는 거 똑같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죄악이죠. 이래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많이 오해하죠. 여행 럭셔리하게 우아하게 리조트 가서 뭐 그것도 좋은 여행일 거예요. 제일 좋은 여행은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친구 만드는 여행. 설령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관계를 할지라도 두고두고 우리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엔 그게 내 인생의 어떤 길 하나가 그려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남은 인생인지 아무도 모르고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모르는데 조금 더 배랑 메고 다니고 싶어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데 만난 사람도 만나줬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고 더 여행 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몇 시간 됐나요? 제가 오래 했죠? 2시 반인데 아까 밥 먹이는 사진입니다. 환자에게. 산티아고 길 들어보셨죠? 스페인의 성지 순례길. 저 부러워하셔도 돼요. 저 2번 갔다 왔어요.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역시 아무도 모를 때 우연히 스페인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그 길을 갔습니다. 2000년도에. 저도 몰랐고 혹선 아무 모를 때인데 친구 복이 많으니까 별걸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걷고 정말 그렇게 장기간 장거리를 걸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히말라야에 가도 그냥 뭐 일주일 트레킹 이게지 한 달을 걸은 적은 없잖아요. 물론 처음에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냐 이 미친놈아. 그리고 이제 몸이 힘든 거 둘째치고 혼자 걸으니까 계속 돌아오는 게 뭐냐면요. 못난 나예요. 그때 왜 그랬니?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이들 나쁜 놈. 계속 맴돌아요. 걸으면 걸음마다 뭔가 안 좋은 기억이 계속 돌아오네요. 아, 그러니까 정말 때려치고 싶어지는데 이걸 왜 하지 내가? 그래도 또 오기가 생겨서 조금 더 하고 또 시작한 길인데 끝내야지. 걷다 보니까 살살 계속 그 악에 바치다가 보니까 울기도 하고 혼자 걸으면서 우는 미친놈 거기 가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게 마음이 조금씩 이제 가라앉는, 그러니까 들끓어 올랐던 게 필요했던 거죠. 제 몸에 뭐가 필요하죠. 왜냐면 살면서 누군들 상처가 안 생기겠습니까? 계속 생기죠. 그 상처들을 계속 그냥 어거지로 치유한답시고 덮은 거예요. 계속 잊어야지. 그래, 그만 생각해. 근데 하나도 치유 안 된 채로 그냥 껍데기만 덮여 있어서 계속 있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계속 걷다 보니까 얘들이 드디어 때가 났다고 놀라고 정말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상처라는 게 다 완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흉터 없이 나는 상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열어야 이게 흉터가 잡혀들어도 안에 고름이 빠지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결국 남한테 아무리 얘기한다고 잠깐 좀 기분이 홀가분해질지 몰라도 낫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는 진짜 다 까발리고 혼자 미친놈처럼 울고
말이죠. 아주 클리셰가 되고 상수적인 말. 여행을 왜 하니? 나 자신을 만나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좀 우습게 보이지만 진짜예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나 혼자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곧 나와의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상처들도 다시 드러날 때 남하고 얘기할 때 달라요. 남들은 거기에 위로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잘했을 해주잖아요. 그게 나빠. 걔가 나빠 그러지. 앞에 놓고 네가 나빠 이게 아니야. 혼자 있으면 내가 나쁜 놈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동시에 아무리 지워 생각해도 그가 나빠 그러면 아 그건 정말 그 새끼가 나 잘못한 거네. 난 죄가 없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당했네.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누가 이렇게 부추겨서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술래길을 한 달을 걸으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술래를 하는구나 처음 알았죠. 나중에 12년이 흘렀는데 또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몸의 병이 나서 정말 아팠거든요. 심하게. 근데 식구들로 다 말리고 친구들도 다 말렸는데 꼭 한 번 더 걷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몸이. 그때 내가 치유를 받았다는 거. 이번엔 몸이지만 또 못 부리겠습니까? 다음에는 또 쌓였던 거죠. 그래서 쓰러질지언정 한번 가볼게. 출발했어요. 갔더니 다행히 저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게 900km를 걸었는데 걸으니까 그냥 낫더라고요.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꼭 뭐 산책하고 길이 아니라 어느 길이든 그런 여건이 된다면 걸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내 아픔이 있다면 특히 내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단 조건 하나 혼자 걸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 참 외로움을 못 견뎌요. 산티아고 길 두 번째 갔을 때 놀란 게 첫 그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는 거의 이제 혼자 걸었어요. 한국 사람 딱 한 번 만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길이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이제 이 코스가 여러 개인데 저는 북쪽길을 갔고 원래 유명한 처음에 갔던 길을 합류가 돼요. 마지막에 한 4월 정도. 4월을 갔더니 갑자기 사방에서 한국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란 거 어떻게 다들 혼자 왔는지 같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다들 뭉쳐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술래자 숙소가 젊은 친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땠냐고. 나는 두 번째인데 지금 젊은 친구는 소감이 어떻게 했더니 유명하다고 해서 와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여기까지 올라오죠. 이 사람아 여기는 재미를 보러 오는 데가 아니오. 예, 그러니까 이제 매일 가는 때마다 그냥 한국 친구들끼리 술 먹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린 얘기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좀 싫어한다는 얘기가 너무 그냥 한국에 사는 식으로 술래자 숙소 하루에 5유로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명이 한 방에 살지만 5유로 얼마냐면은 7,000원이에요. 뜨거운 물 샤워 다 하고 침대 있고 주방도 있어서 밥도 해 먹고 말이 됩니까? 그건데 그거예요. 당신들이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냥 여행객이 아니라 그러면 순례자가 갖는 최소한도 예의를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조용조용히 단 기도하면서 걷는 길이거든요. 원래 종교와 상관없이 원래 시작은 이제 천주교고 지금은 종교를 강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순례자의 마음가짐을 서로 밖으로 내보여야죠. 정말 이제 제일 황당했던 게 산티아고길을 가는 패키지 여행이 생겼더라고요. 단체로.
이건 순리가 아닌데?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산타고 길을 가신다 그러면 절대 안 말리고 싶어요. 진짜 추천이에요. 혼자 가시라고. 설령 친구랑 같이 출발해도 좀 따로 가세요. 따로 걸으시고 저녁에 만나더라도. 그래서 길을 걷는 동안 계속 나와 대화하고 내 과거, 내 현재 더 현명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나 미리 불러서 한번 대화를 해보는 마음의 벽도 좀 떠나볼 수 있게 하고 바람을 쫙 쐬주고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꿈꾸더라고요. 산티아고 길 얘기하면은 나의 버킷리스트, 나의 위시리스트 다 말들을 하는데 물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성인이 돼서 한 달을 최소 한 달을 막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끊어서 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한 달씩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 스페인을 못 가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길들을 걸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발을 묶였는데 이제 풀리겠죠? 또 떠나세요. 온전히 나를 위한 며칠, 몇 주? 이거 진짜 생활 필수품인데 우리가 그거를 못 누리고 살아요. 근데 아무도 주지 않죠? 내가 쟁취해야지. 이야말로 하루에 1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뭐든지 책을 읽는 시간이 있어요. 글을 쓰는 내 삶의 기록을 좀 남기세요, 여러분. 일기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내 인생에 뭐 하나 남겨야죠. 바람처럼 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산 흔적을 하나 남겨둬야지. 자꾸 삶을 기록하세요. 사진을 찍으시는 핸드폰 안 올렸어요. 거기 짤막한 내 인생의 기록. 그게 모였을 때 어느 날 또 한 명의 김종호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김종호가 여러분 얘기도 듣고 여러분 얘기 듣고 이거를 묶어서 그걸 하나 그리면 그게 21세기 2021년 21년 이 시대 이 시간 거제라는 공간 한국이라는 공간 이 시공간의 지도를 그려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가 지도 제작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아니라 퍼스널 지오그래픽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멋진 지도